우. 좋아! 낭만공장 도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321X라는 F4의 케이스 신제품 리뷰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댓글로 이 케이스 리뷰 좀 해주세요 라는 글을 봤어요. 뭐 겸사겸사 에코 쪽 담당자님께 연락을 해봤더니 흔쾌히 리뷰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품이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케이스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한 3만원 4만원대 케이스에 비해서 생각보다 무게가 나가고요, 크기가 커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무게가 상당히 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레임 자체가 견고하게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프레임이 두껍고 튼튼할수록 무게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가의 PC들 그리고 금액대가 많이 나가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케이스 하나만으로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도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뭐 이거 제품 가격 자체가 72,000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겠죠. 7만원인데 가벼우면 그것도 또 웃긴 거야. 자, 옆면 강화 유리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부분은 아크릴이 아닌 강화 유리로 채택이 되었고요, 전면도 강화 유리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강화 유리를 잘 떼고, 자, 떼는 김에 이쪽 뒤에도 같이 떼겠습니다. 자, 뒤 그리고 앞 전부 다 뗀 상태고요.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딱히 뭐가 들어있지는 않고 스투마스터 321X의 듀얼리티 설명서예요. 뭐 SSD 조립 방법, 하드 조립 방법, 파워 조립 방법 막 이런 거 써져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립을 직접 하실 거 아니시면 필요 없고요, 저한테 맡겨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필요 없죠. 넘기고 뒤쪽에 이쪽 부분을 좀 떼서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볼게요. 관련 천이라든가 나사라든가 여러 개가 많이 들어있네요. 오, 뭔가 이거 나사에 수냉 쿨러 혹시라도 샌드위치 하게 되면은 그걸로 사용하라고, 지금 보면은 원래는 거의 대부분 케이스에 이 나사가 들어있지 않거든요. 대부분 수냉 쿨러에 들어있지. 근데 케이스에 아예 수냉 쿨러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나사는 수냉 쿨러에 낄 용도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하단에 쿨러를 더 달았을 때 고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좀 이렇게 단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렇게 단이 있는데 이 단이 더 움푹하게 들어간 이유는 선정리, 고급 케이스에나 있는 선정리 홀이라고 하죠. 선정리 홀이 좀 존재하는 케이스네요.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선정리가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뭐 제가 아무리 선정리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케이스 자체 내에 컨트롤러가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케이스에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컨트롤러의 개수는 1, 2, 3, 4, 5, 6, 7, 8, 9, 10 총 10개고요. 10개의 컨트롤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쪽에 케이스에 LED라고 써져 있는 버튼으로 10개까지 한 번에 LED를 동기화해서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게 8개가 아니라 10개까지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뭐 513G 같은 경우는 8개까지밖에 지원을 안 돼서 펜을 9개를 달 수 있음에도 8개만 달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얘는 10개까지 지원을 해서 혹시라도 전면에
순행 샌드위치 2열로 했을 때 총 10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맞네요. 총 10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선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하드베이 2개 달려 있고요. 파워선이라든가 널찍하고, 지금 이제 이쪽을 보시게 되시면 이쪽 부분이 넓죠. 이게 넓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전면에 순행 샌드위치를 할 때도 그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3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케이스 자체도 굉장히 넓어요. 윗면도 보면은 굉장히 넓죠. 넓을수록 쿨러와 메인보드와의 간섭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넓으면은 확실히 간섭이 안 생겨요. 왜? 메인보드가 떨어져서 쿨러를 달아버리니까. 케이스 굉장히 큼지막하고 괜찮네요.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큼지막 해야지 케이스가 조립할 때 간섭도 안 생기고 문제도 안 생기고 아주 괜찮아요. 케이스와 별개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쿨링에 관련된 겁니다. 케이스가 똑같이 공랭으로 쓰는데 큼지막한 케이스가 쿨링이 잘 될까요? 자그만한 케이스가 쿨링이 잘 될까요? 정답은 자그만한 케이스보다 큰 케이스가 쿨링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케이스 내부에 공간이 크면 클수록 머금고 있는 공기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공기를 다 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만큼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케이스는 적은 공기량, 큰 케이스는 큰 공기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케이스가 크면 클수록 쿨링 성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돼요. 꼭 자그만 거, 큰 거 이런 거 따지시는 것보다는 쿨링 부분까지 접목시켜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내가 살려는 케이스가 조금 큰 편인 게 좋겠죠. 이 케이스는 충분히 큰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켜서 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전부 연결이 되었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어우, 굉장히 현란하네요. 이 케이스의 이름은 정확하게 321X 듀얼리티 강화유리 스펙트럼 듀얼라이트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 듀얼라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이제 스투마스터 헬로 펜이라고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링 주변에 끝자락에 링으로 한 번 더 돌죠. 불빛이. 그 불빛을 의미해서 듀얼 라이트라고 한 거예요. 말 그대로 LED 광원이 두 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멋있게 돌고 있죠. 전면부는 완전 메쉬는 아니고요. 옆에 부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큼지막하게 공기 흡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면은 강화유리로서 튜닝 느낌까지 같이 잡은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화유리와 전면 메쉬 두 개를 섞어 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LED 부분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전면이 좀 되네요. 색깔이 되게 재밌게 바뀌죠. 이게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게 LED 느낌이 듀얼 라이트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네. 내 맘대로 색깔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면 느낌도 굉장히 괜찮네요. 이런 전면 느낌도 괜찮고, 이게 내가 원한 게 이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좀 바뀌게, 자동으로 이제 RGB 느낌 나잖아. 이런 식으로 느낌 좀 나고. 이거는 껐다 켜졌단가? 그치? 껐다 켜졌다지.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RGB 느낌 예쁘게도 있네. 나 이거 마음에 든다. 저는 이걸로 고정하도록 할게요. 저는 단색보다는 이렇게 좀 스펙트럼한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앱코의 스펙트럼 펜들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스펙트럼 펜이 가격이 조금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판매 준비 예정이라고 하니까 가격 부분은 조금 낮춰주기를, 좀 싸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정말로 쓸만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의 쿨러는 헤일로 팬 대비 더 조용해지고 풍량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쿨링과 튜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케이스 상단부에 LED 버튼을 이용해서 총 10개까지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총 62가지 정도라고 하니까 막 왔다 갔다 잘못 누르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 옆면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보드 장착 후에 상단 부분에 설치가 될 수 있는 쿨링팬과 라디에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에이터는 120mm 팬이 2개가 들어가는 240mm 그리고 280mm, 140mm를 사용하는 거죠. 240mm와 280mm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수냉 쿨러 둘 다 상단에 장착이 가능하고요. 또 전면에 샌드위치로 수냉 쿨러가 가능합니다. 전면에는 2열뿐만 아니라 3열도 가능하고요. 240mm와 360mm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 수냉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달 수 있는 쿨러가 한 번 더 달리기 때문에 샌드위치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팬의 개수는 4개, 상단에 2개, 6개, 그리고 수냉 쿨러로 총 2개를 더 했을 때 8개와 하단부 부분에 2개를 더 추가할 수 있어 총 10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컨트롤러가 수용 가능한 개수가 10개입니다. 3열을 달게 되면은 11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트롤이 불가능하겠죠. 2열 정도로 달아주시면은 컨트롤 가능한 수량이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 쿨러를 혹시라도 달게 된다면은 CPU 쿨러의 높이는 175mm까지 가능하고 사용 가능한 그래픽 카드의 길이는 380mm입니다. 제가 케이스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80이에요. 얘기가 사이즈가. 이 말은 뭐냐면은 샌드위치 수냉을 하게 되면 대략 5cm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은 330mm까지 가능한 길이다. 330mm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SI의 트라이프로저 2080 Ti 제품이 제일 크죠. 3열에 두툼하고 제일 큰 제품인데 그 제품의 길이가 327mm입니다. 칼리스토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수냉을 했을 때 2080 Ti를 하면은 가로 사이즈의 간섭이 생겨서 장착이 안 돼요. 샌드위치를 못 해요. 하지만 이 제품은 가능하다는 거. 큼직큼직하니 다 받아줄 수 있고 간섭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 체크 하나만 해두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드는 총 2개를 달 수 있고요. SSD는 총 4개를 달 수 있는 큼지막한 놈이고요. 샌드위치 수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위에 2개, 아래 2개, 총 8개의 쿨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321X 듀얼리티라는 케이스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개봉을 해봤는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팬과 바깥에 돌아가는 LED의 느낌 때문에 듀얼 라이트라고 하는 팬이 탑재된 케이스고요. 두 번째, 미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고 크기 때문에 메인보드의 간섭이라든가 수냉 쿨러의 샌드위치에도 간섭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제품이라는 거. 세 번째는 요즘 상단 수냉 안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케이스가. 하지만 상단 수냉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요 케이스를 다 알아봤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고사양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의 컴퓨터를 구성할 때도 이 케이스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3900X 그리고 2080 Ti가 들어가는 조합으로 이 케이스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 조군이었고요. 혹시라도 댓글로 보시고 싶은 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문의라도 한번 넣어 볼 테니까 그런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구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볼게요. 뿅!